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영암 이슈의 소식들을 다뤄드리는 이슈 영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암군이 특정 언론사의 구독료를 과다 집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특혜 시비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간지 등록 업체인 A신문사가 지난해 2023년 8월부터 매주 발행이 아닌 격주 발행으로 신문 발행 횟수를 줄여서 발행해 왔는데요. 영암군이 다른 지역 주간지와 똑같은 구독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 낭비와 불공정 경쟁 초래, 업무상 배임 성립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암군 특혜 논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지역 신문사들이 한 달에 적게는 4번, 5번 이렇게 발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A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쯤인가 그때 설립돼가지고 신문 발행을 시작했는데, 처음 한 두어 달은 매주 발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8월쯤부터 이제 격주 발행을 시작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한 9월, 10월쯤인가 그 A신문사 그 구독료 관련 부분을 제가 제보를 받았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저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영암군에 당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고,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딱 8월까지 그때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8월 구독료가 7월, 6월 그 구독료가 똑같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영암군에다가 물었거든요. 이게 왜 똑같이 지급되냐고 하니까, 영암군청의 홍보팀, 이모 팀장? 그분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지급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는, 거기 A신문사가 격주 발행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영암군청이 어떻게 하나, 좀 지켜봤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한 2024년이 됐잖아요. 여전히 구독료를 그대로 똑같이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신문사들이 다들 여건이 힘들어도 독자와의 약속이라고 그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힘들게 한 달에 4번, 5번씩 고생하면서 내고 있는데, 거기 A신문사만 영암군청 광고는 광고대로 똑같이 다 받아가면서 거기다가 구독료까지 똑같이 받아가고 있더라고요. 웃긴 건 거기 영암군청의 홍보 담당 부서 아까 말한 팀장이 자꾸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동종업계끼리 왜 그러냐는 말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본인들이 세금을 그렇게 쌈짓돈 마냥 특정 언론사한테 내어주는 게 불공정 행위고, 그 언론사 간의 그 자유 경쟁을 해치는 행위거든요. 그 짓을 본인들이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동종업계들끼리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니까는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 영암에 와서 인사이동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이제 홍보부서도 담당자분들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처음 영암 왔을 때, 그때 회사도 신생이다 보니까 처음 한 달 정도인가를 그때 격주로 신문을 냈었어요. 그리고 한 달 격주로 냈는데, 그때 당시에도 홍보 담당자, 지금 예산팀에 가 계시는데, 그때 팀장님도 저희한테 격주로 내면 구독료가 이제 다른 신문사와 똑같이 나갈 수 없다라고, 그때도 그래서 매주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홍보부서 팀장, 과장님은 도대체 이 부분들이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한 감이 되게 무리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무자격 업체 선정 때처럼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분들도 만나가지고 또 이번 사안 가지고 제가 그래서 또 법률적 조언을 또 구했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크로스 체크예요, 크로스 체크. 그러니까는 역시나 과실 아니고 고의로 그렇게 지급한 거면 업무상 배임도 충분히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관련된 얘기는 이제 영암 열린신문 기사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이번 기사 보도로 A신문사에서 참 이상한 기사 같지도 않은 기사를 일면 헤드라인으로 내셨던데, 덕분에 저희 신문사 홍보도 되고 저희는 진짜 감사드립니다. 근데 대표님, 제발 장문 연습, 글쓰기 연습 좀 하시고 기사를 쓰시든지, 아니면 진짜 좀 기사 작성을 할 줄 아는 좀 전문 기자를 좀 구하시든지 하시고 기사를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일면 헤드라인 기사인데도. 몇 번 읽어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막 무슨 무도로, 맥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이 부분에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 주차금지 구역에다가 주차하다가 딱지도 많이 받아봤고요.
그 제한 속도 한 70km인데 80km 넘겨가지고 그 속도 위반 과속단속 카메라 아시죠? 거기도 막 지키기도 했어요. 저도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저는 거기 신문사 대표님처럼 영암군에서 그렇게 아무 근거도 없는 세금을 쌈짓돈처럼 이렇게 주는데 그런 거 받아먹고 살지는 않아요, 제가. 뭐 대표님이 당연하듯이 매달 뭐 챙기신 그 돈 있죠. 그게 1년이면 수백이고 수년이면 수천만 원입니다. 예. 그 돈이면 그 영암에 그 요즘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 하시죠? 그 참여자 한 분 더 모집할 수 있어요. 또 긴급 복지 지원 같은데 그 생계비, 의료비 조금이라도 더 챙겨줄 수 있는 돈이에요. 뭐 저한테는 뭐 저에게 뭐 잠자리 들기 전에 뭐 좀 되새겨보라고 충고하시던데 대표님이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작년 12월 우리가 이제 영암 열린신문으로 돌아와서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뜬금없이 전남일보 영암 주재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그 A신문사 구독료를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도 지역 동종업계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제 취재를 막으려고 했었거든요. 좀 웃겼어요. 본인이 뭐 뭐나 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이모 팀장 홍보부서 팀장 감싸고 덮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그 사람 의도가 저는 의심스러웠거든요. 왜 덮으려고 하겠어요? 이유가 뭘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본인 입으로 그 영암군에서 광고를 자기가 제일 많이 수주해 간다고 막 자랑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암군에다가 이 양반이 그 영암군청 홍보과에서 전남일보의 광고비를 얼마나 챙겨갔는지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놨어요, 지금. 그리고 하는 김에 이 양반하고 그 회원사 주재기자단, 거기 소속 언론사들도 그 영암군청 홍보과에서 광고비를 얼마나 집행했는지 제가 그 내역도 함께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고 하나 해드리자면 여기 회원사 영암 주재기자단 이 사람들이 그 소속된 언론사 광고비로 영암군에서 챙겨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 관한 이런저런 자료들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한 다다음 주쯤에 여러분들께 보고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예. 아마 재미있으실 겁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 9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제70차 위원회를 열고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21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년 3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영암군 주민들이 저하익 활동과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인데요. 진실화해위에서는 이번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21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주민 21명이 좌익 혐의 등으로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번 주부터였죠. 그 영암 지역에서 발생했던 그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금 연재 방식으로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지금. 이 실상을 보도자료로만 이제 접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결정문들을 제가 조금 읽어보게 됐었어요. 진짜 그 드라이한 딱 기록인데 읽는 데만 해도 참 그 참혹함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은 이 결정문 속의 그 기록이나 내용들이 생각보다 여기저기 많이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거를 꺼내서 연재 방식으로 조금만 이제 재구성하면서 그 저번 주부터 이제 게재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조금 보시고 우리가 좀 역사의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시다. 영암군이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분산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24일 영암군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영암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 추진단을 발족해 영암형 분산에너지 추진 성과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솔직히 그 영암군 민간위탁 사업 그 업체 선정으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생각하자면은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영암만을 생각하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민들의 참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지금 이 기사를 살펴봅니다. 예. 여기 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좀 생소하죠. 분산법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 특별법이 그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한 6월. 예. 그래서 근데 이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지금
열심히 거기 특화 지역에 지금 선정되려고 진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에서도 이렇게 되게 지역사회 단체 막 산업계의 모든 분들 다 모셔가지고 지금 추진단 발족하려고 하죠, 이번에.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발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제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분산 에너지 활성화라는 게 결국에는 그 송전탑 같은 거 지을 때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고압 전류가 흐르니까 그 밑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이제 반대가 엄청 심하고 갈등도 많이 심한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을 사이드들을 이제 많이 없애면서 한 지역 내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라는 게. 뭐 그러면은 이제 전력 공급도 안정적으로 바뀌고 또 별도의 큰 어떤 인프라 구축 비용도 이제 절감이 되고 또 그 송전탑 큰 거 세운다고 막 그 산림 훼손하고 막 그런 경우도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대규모 발전단지가 이제 아니다 보니까 또 소규모라서 그 발전 효율이 낮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긴 한데 단점들보다 장점이 많으니까 좀 특화 지역 선정에 이제 각 지자체들이 지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울산하고 제주가 제일 유력한 후보로 일단 거론되고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태양광 풍력 설비가 그 전체 생산 설비에서 한 50% 이상 넘는다고 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발전율이 거의 한 2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주 말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요. 한 111만인가 되는데 거기는 전력 그 자립도가 93.8%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전력 자립도나 태양광 풍력 같은 이걸 그 분산 전원 자원이라고 하던데 이런 비율 이런 것들이 특화지역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주나 울산이 제1호 지역으로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암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풍력, 태양광 뭐 이런 분산 자원, 전원 자원이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 전남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전력 자립도 측면에서도 보자면 대불산단이 있기 때문에 전기 수요처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강점들이, 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에너지 센터에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2020년도 자료라서 제가 또 별도로 또 취재도 해보고 조금 알아봤는데 전남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는 맞는데 그렇게 좀 월등한 수치는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아까 특화지역 유치 추진단 그런 거 구성해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정되면 뭐가 좋냐? 이게 그 분산법에서 그 특별법 그 전기요금 차등 규정 그게 적용돼가지고 좀 지역 전기요금이 조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발전단지 그 인근으로 기업 유치하기가 되게 좀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좀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시다. 영암군이 지난 19일 열린 공식 기자 간담회에 지역에서 신문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암 열린신문을 참여 언론사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밝혀져 논란입니다. 주간 지역지이자 인터넷 언론사인 영암 열린신문은 올해부터 매일 실시간 보도와 함께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해 보도 영역을 활발하게 확장 중이며 유튜브 플랫폼에서도 조회수 2,000이 넘는 여러 영상을 숏폼과 롱폼 형식으로 꾸준히 제작하고 있는 지역 유일의 인터넷 언론 매체입니다. 좋은 매체죠. 좋죠. 영암군청의 그 참여 그 공식 기자 간담회 페이지 사연은 제가 아까 오늘 그 언급했던 그 홍보 부서의 그 이모 팀장이 저한테 직접 전한 사항이고요. 말 그대로 종이신문을 발행하지 않으니까 저희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신문 내면 연락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근데 종이신문만 그렇게 중요하면 군에서 그냥 반상회보나 찍어내지 뭐하러 그 조직 개편에 그 미디어 팀은 만들고 페이스북, 인스타, 뭐 SNS 그 군정 홍보한다고 매년 수천만 원씩 쏟아붓는 이유는 뭡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디지털 전환을 한다고 수천씩 쏟아부으면서 왜 언론사는 그대로 남아서 종이신문을 찍어내야 하는데요? 디지털 전환도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 군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소요하면서 군정 홍보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한 언론사를 대놓고 무시하고 차별을 하니까 참 그 이중성에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참 군수 선거 때 본인 공공할 때는 도와달라고 하고 이제는 쓴소리 좀 한다고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배제를 시키는 그런 인상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 예, 앞으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서서 저희가 한 3차례 정도 테스트 방송을 했죠. 그 테스트 방송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동안 구독자도 100명 넘게 되어서 구독자분들이나 여전히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영상 촬영 그리고 녹음 편집하면서 회사에 이런 스튜디오를 좀 공간을 따로 만드느라고 조명도 필요하고 카메라 이런 장비들을 좀 갖추느라고 정식 방송 녹화가 많이 늦어졌어요. 물론 여전히 영상 제작에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열심히 이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보다 나은 품질의 방송으로 시청자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